내 광대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드렸는데, 광대 중에 여기가 이렇게 나온 광대도 있고요. 45도 광대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옆 광대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옆하고 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크게는 뭐 이런 거,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번, 2번 경우거든요. 1번의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45도 여기가 많이 나온 분들 되게 많이 보기 싫다고 하시고, 또 2번의 경우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혹댕이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3번은 조금 드물어요. 뒤에 옆에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 혹댕이처럼 튀어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광대를 수술할 때 왜 기존에 하던 모든 광대에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 설문조사 하나 돌렸죠. 그래서 광대 수술 후 불처짐으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신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지난 8월에도 오셨고 얼마 전에 10월에도 다시 오셨는데, 올해 초에 광대 수술을 하고 6개월째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한 9개월째 되니까 갑자기 볼처짐이 너무 심해져서 본인이 너무 괴롭다. 막, 뭐 정신과 상담받고 약물에 의존해야 될 정도로 막 심하게 힘들고, 또 막 시술을 빨리 고려해야 될 정도로 대인기피증 생기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중 어느 것이 볼처짐이 심한 9개월째 모습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뭐 첫 번째 내용이 뭐 이 사진이 더 볼처짐이 심한 9개월째다, 또는 이게 볼처짐이 심한 9개월째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설문조사를 해보니 74% 정도가 두 번째 게 9개월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이제 볼처짐이 심한 9개월째거든요. 근데 이게 볼처짐이 심하다, 또는 이게 볼처짐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질문에 사실은 이 의도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건 뭐냐면, 어느 게 더 볼이 처져 보이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어느 게 볼이 더 처져 보이느냐, 그게 질문이고, 그러면 6개월째가 더 처져 보이느냐, 9개월째가 더 처져 보이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이 하나의 질문에 담은 건데, 사실 남의 얼굴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뭐 그놈이 그놈이네, 뭐 별 차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근데 댓글 달린 것들 한번 보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부작용 호소하시는 분들은 사진상으로 예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데 실제로 보면 뭔 느낌 때문에 그런지 알겠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3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서 뜯어보면 좀 그런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9개월이 2번으로 보였으나 6개월까지 부어 있다가 더 빠지면서 1번이 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런 제 질문한 거에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답을 주신 분도 있었고, 푹 들어간 부분이 1번이 더 적어 보여요. 1번이 수술 후 같아요. 광대를 줄였으니 옆볼 쪽이 푹 들어간 게 나아 보이지만 그만큼 피부는 약간 아래로 처져 보이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민망,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2번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볼 뭉침, 1번이 9개월을 후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진짜 별 차이 모르겠네요, 이런 분도 계셨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각각 주관적인 예측으로 때려 맞추는 것 같은데 다들, 뭐 이런 답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것도 보니까 두 번째 사진 보니 입술 옆으로 점점 내려왔네요. 근데 사실 요 얘기는 좀 그래요. 입술 옆으로 여기 더 내려왔다, 광대 수술하고 여기가 처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부위가 처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볼처짐은 안 느껴져요. 문제는 뼈 가운데 부분이 패인 거지 저 정도로 처진 것 같다는, 글쎄요, 너무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저 정도는 있어요. 음영 주거나 그러면 살짝 필러로 채워보세요. 뭐 어쩌고 울세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입원이 처져 보이는데 9개월 아닌가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차이를 모르겠다, 뭐 입원이 줄이 더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1번 사진 살찐 것 같으면서 부어 보임. 솔직히 잘 모르겠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2번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고, 근데 이분 원장님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나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수술한 환자는 아니고요. 올 초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볼 처진 것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자,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환자분의 CT예요. 제가 뭐 날짜나 이런 거는 다 안 적어 드렸거든요. 자, 이게 정면, 이게 정면. 이게 수술 몇 개월일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2번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게 수술 6개월이고 어느 게 수술 9개월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맞춰 보세요. 어느 게 더 처져 보이세요? 이게 처져 보이겠어요? 이게 더 처져 보이세요? 자, 45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어느 게 더 처져 보이나요? 이게 1번, 이게 2번. 2번이 더 처져 보인다고 지금 75% 정도, 4분의 3 정도가 2번이다. 얘가 더 처져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1번이 6개월일까요? 2번이 6개월일까요? 지금 6개월 CT랑 9개월 CT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되게 생각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사인 제가 판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유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뭐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결과 보시면 이게 6개월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제가 판단하는 거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게 더 처졌냐를 판단할 때 사실 환자분 모습을 보고 말만 듣고 제가 이게 더 처졌네요 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는 CT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수술 전과 후 또는 6개월 전과 9개월째 CT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찍는 사진들은 사진 찍는 각도나 어떤 어플 뭐 이런 거 또는 뭐 카메라 렌즈를 뭘로 쓰느냐 뭐 이런 여러 뭐 조명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죠. 또 메이크업을 살짝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여자분들은 되게 많이 다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하이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요 이미지에서 제가 조금 이거 퀄리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면요. 등고선 같은 게 생기죠? 지금 보면요. 그럼 이 등고선이 뭐냐면 가장 튀어나온 부위의 모습을 보여주죠. 콧볼 기준으로. 지금 두 CT는 다 그 정렬이라는 걸 해놓은 모습이에요. 콧볼 기준으로 보면 이 두 번째 물결까지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등고선이 있으면 얘가 더 처져 보이는 거죠. 왜? 얘는 등고선이 지금 요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요렇게 가요. 얘는 첫 번째 동그라미가 요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가 약간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조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처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등고선 형태가 얘가 이쪽으로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는 요런 느낌이라면 두 번째 원에 그러면 얘가 더 처진 거죠. 얘가 더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한테 이 둘을 비교하면 이게 더 처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제가 물었죠. 어느 게 6개월이고 어느 게 9개월일까요? 그리고 또 환자는 또 어떻게 느끼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이 CT 찍은 날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해 8월에 찍은 CT예요. 올해 초에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게 6개월째고요. 올해 10월에 찍은 CT예요. 그럼 이게 9개월째예요. 환자분은 이때는 볼처짐을 몰랐대요. 볼처짐을 몰랐고 나는 볼처졌다고 그렇게 괴롭지 않았대요. 근데 이때가 돼서 볼처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괴로웠대요. 이거는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어찌 보면 6개월까지도 붓기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데가 좀 통통했었는데
붓기가 좀 더 빠지니까 이런 데들이 빠지면서 뭐 이런 데가 더 처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면 어느 게 더 처졌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게 더 처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상태 분이 2, 3개월 후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볼처짐이 좋아졌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환자는 이때는 볼처짐이 없었는데 없던 볼처짐이 이때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거 되게 힘든 얘기잖아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근데 의사인 저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뭐 제 느낌이 어떤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CT로만 판단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CT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변수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볼처짐이 심한 건 어디냐? 얘예요. 오히려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볼처짐이 호전된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는 오히려 없던 볼처짐이 생겼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이 환자분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볼처진 건 오히려 좋아졌다. 그런데 왜 볼처져서 괴롭냐? 그러면서 이제 실이 좋아요, 울세라가 좋아요, 막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하라고 묻냐? 내가 뭐 이거 좋다고 한다고 할 거 아니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저는 할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어 있을 때, 얼굴이 조금 부어서 통통할 때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과 내가 볼이 처졌다라는 거가 감정적으로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볼이 처졌으니까 어떤 시술이 좋아요? 라고 알아보고 다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보통 광대 수술에서 볼 처지는 거는 여기를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광대 수술에서 볼 처짐을 느끼는 건 여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볼록하거든요. 여기는 수술하고 나서 더 꺼졌어요. 그러니까 9개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도 환자는 나는 처졌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고 이미 확실히 정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은 볼처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술들과 수술들과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만 검색을 한단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진짜 처졌나? 내가 진짜 처졌나? 내 볼이 정말 처졌나? 이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처진 게 맞다면 그 처진 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처진 게 아니라면 쓸데없는 시술, 레이저 하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릴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한다고 본인이 확신하고 있는데, 볼이 처졌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말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이는 것만 말씀드릴 뿐이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 대신에 제 의견을 묻는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뭐 하려고 돈 들여서 뭐 레이저 하고 이런 걸 하냐.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시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뭐 리프팅 레이저 또는 뭐 거상 레이저 이런 걸 하고 있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하지 말래도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저한테 맞아요. 선생님 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물어? 내가 그랬죠. 얘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가만히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 어찌 보면 우리가 볼처짐이라는 게 인터넷 정보가 만들어낸 약간 괴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나이 또래 분들이 지금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에서 뭐 황사먼지 날라오고 이러던 시절에
황사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회자됐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황사비를 맞으면 산성비라서 머리가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산성비를 맞으면 진짜 머리가 빠지나?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황사비 맞았던 사람들은 다 대머리인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꺾어서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중국발 황사가 한참 기승을 저희 어렸을 때는 기승을 부리다가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막 기승을 부렸죠.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라오면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 뭐 조심하라 이런 방송도 나오고 또 거기에 있는 중금속 성분 때문에 폐암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한 방송도 있었고 의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중국 북경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폐암 걸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엄청나게 공기가 안 좋거든요. 제 기억에 북경에서 공항 내려가지고 문 딱 열자마자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게이트를 딱 열고서 그 외부 공간으로 딱 나가면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폐암 걸렸냐. 그건 아니죠. 근데 공기가 안 좋으면 폐암 유병률이 올라가는 건 맞죠. 이런 걸 갖고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메르스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고용량 비타민을 먹으면 메르스 예방을 할 수 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에서. 그 다음날 대한민국 모든 약국에 비타민C가 고갈이 됐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비타민C 먹으면은 그런 바이러스 질환에 안 걸리느냐? 예방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안 먹은 것보다는 낫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도움은 되니까 먹으려면 먹어라지. 먹어야만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거 말싸움하기 시작하면은 날 새겠죠? 이 볼처짐의 영역도 분명히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볼처짐에 대해서 인터넷에 있는 것들 정보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괴담이죠. 광대 수술은 하고 싶은데 볼처짐이 두려워요. 이런 글 되게 많고요. 또 볼처짐 때 광대 수술하고 볼처짐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이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려요. 못해도 하루에 대한민국에서 한 300건 정도의 광대 수술이 진행될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10,000건 정도 좀 안 될 거겠죠? 뭐 주말도 있고 하니까. 그럼 10,000명의 환자라고 그냥 예를 어바웃을 들읍시다. 그러면 10,000명의 환자 중에 볼처짐이 한 뭐 20%? 30% 정도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에 2,000명 정도가 볼처짐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해야 돼요. 1년이면 24,000명이고요. 10년이면 24만 명이에요. 엄청난 인구예요. 그 환자들이 온라인에다가 볼 쳐졌다고 막 글을 쓰면요. 사실 이 수술 진작에 없어졌지 않았을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0명의 환자가 만약에 하루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대충 보면 한 90 몇 명은요. 수술한 티도 안 내고 어디 가서 광대 수술했다라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원래 수술 안 했어 라고 그냥 그러고 그런 척 하고 살아요. 한 두세 명의 환자들이 또는 볼처짐이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95명, 98명의 광대 수술하고 아무도 모르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글을 안 써요. 근데 한두 명의 볼처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글을 써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검색을 했을 때 두 명, 한두 명의 글을 보게 되고 98명의 글은 보지 못하게 돼요. 근데 98명의 얘기는 듣지 못하고 한두 명의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전체 100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걸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솔직히 광대 수술하면서 볼처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무서우면 하지 마세요. 광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래요, 선생님? 하고 싶은데. 그럼 하세요. 근데 선생님 볼처짐 심해요? 아니요, 환자분 정도 되면은 볼처짐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처지면 어떡해요? 이 끊임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볼이 처졌나, 아닌가 보려면, 아까 방송 보고 계신 한 분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건 수술 후 기간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술 전 CT가 있으면 빼박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제가 오라는 날짜에 꼬박꼬박 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광대 수술 전, 광대 수술 직후,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이 CT를 한번 쫙 여러분한테 널어드릴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환자들이 볼 쳐졌다고 느끼는지를 여러분이 좀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 시기에는 진짜 볼이 쳐졌다고 마음 쓸고 속상할 만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1년 지났으니까 볼 쳐진 거 다 없어지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많은 환자 중에서 그런 환자만 골라서 보여드리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경험하고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을 제가 뽑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도 처져 보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진을 보고 이게 더 처졌네, 이게 더 처졌네 여러분들이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6개월이네, 이게 9개월이네 막 이런 얘기 우리 막 하잖아요. 그만큼 모호하다고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보이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광대 수술하면 볼 처진다? 조금은 제 입장에서는 괴담스러운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광대는 왜 이럴까? 오늘은 이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자, 내 광대는 왜 이럴까? 이렇게 45도가 튀어나온 사람, 옆광대가 튀어나온 사람, 옆광대, 뒷광대가 튀어나온 사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미지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3번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1번 별로 안 심하고 2번 조금, 3번 되게 많이 이런 경우죠. 자, 이 환자의 CT를 그냥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제 수술 전에 이 환자 CT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걸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요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봤듯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만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쵸? 보통 요렇게 튀어나와서 보통 요 정도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요 정도가. 근데 여기는 별로 안 튀어나오고 여기만 엄청 튀어나왔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수술하느냐, 그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수술을 하면 어떻게 수술하냐면요. 제가 그냥 하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45도 쪽 여기를 절골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끔 요거 보여드리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를 이렇게 절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절골된 모습이에요. 그럼 이렇게 절골을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절골을 해서 이런 라인으로 절골을 해서 실제 수술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줄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이 광대를 이쪽 안쪽으로 밀어놓고 얘를 안으로 밀어놓고 얘를 안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요 위가 꺼지니까 이렇게 조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줄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줄이면은 요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입을 못 벌리는 개구장애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못 줄여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요 정도 이렇게 줄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계속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더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여전히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여기는. 요 녀석은. 그쵸? 요 부분이 여전히 볼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뼈끼리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못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어떻게 수술을 하냐. 지금 이렇게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꽤나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도 여기는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뼈끼리 부딪힌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뒤를 잘라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절골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절골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거든요. 노란색은 처음에 절골한 거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고요. 빨간색은 요 뒤에 뼈를 요만큼을 더 잘라내요.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내요, 뼈를. 그래서 여기 뼈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서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럼 아까랑은 어떻게 다르나?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럼 아까랑 다르게 여기 부딪히는 라인이 없어졌죠. 여기 튀어나온 라인이 없어지고, 여기 튀어나온 라인이 없어지고, 여기 부딪히는 라인이 확 줄어들었죠. 여기 튀어나온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왜냐면 광대라는 게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된 곡선. 근데 원하는 거는 이 라인이에요. 그럼 이 공류를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이 뒤에 있는 뼈를 삭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할 때 이 앞에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경우는 많죠. 뼈를 삭제를 할 때, 뭐, 이 앞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절골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뭐 상방으로 이동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서 뼈를 잘라주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뼈 연속성도 문제가 없고 튀어나온 것도 최대치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셔야 될 건 모든 광대가 다 똑같지 않다. 어떤 광대는 이렇게 수술하고 저런 광대는 저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걸 꼭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방법으로 모든 광대를 다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의 이제 뭐 실제 수술된 모습을 그냥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옆에 말씀드린 대로 잘라내고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자로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뒤를 안 자르고 했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고정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자. 또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광대가 튀어나온 위치에 따라서 절골 방법 또는 뼈 삭제를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저는 권하진 않는데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천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엔 Q&A를 좀 준비를 해볼게요. 우리 또 에리카님이 막 댓글창에 엄청 뭘 써놓으셨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천천히 좀 볼게요. 음, 어릴 땐 대치형이었는데, 멍멍님. 뼈로 시뮬레이션 한 모습을 피부 덮인 모습으로 볼 수가, 피부가 덮어버리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시뮬레이션 한 게 피부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모든 의사들의 꿈이고, 환자들의 바람이겠죠?